봅시다. 보자.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야.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하는 의미아닌 정수 xyz의 순서상을 구해라. 의미아닌 정수라고 하면은 뭐부터 시작할까? 0. 0부터 0, 1, 2, 3 이렇게 된 거지? 의미아닌 정수라고 하면 오케이? 아무튼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구해달래.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중에서 가장 큰 놈부터 아무 숫자나 대입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할 거야.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뭐야? x, 2y, 3z 중에서는 3z가 가장 큰 놈이겠지? 그래서 z가 0인 경우, z가 1인 경우, z가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볼 거란 말이야. z가 만약에 0이면 x 더하기 2y는 10 이렇게 될 거고, z가 1이면 x 더하기 2y는 7일 거고, z가 2면 x 더하기 2y는 4일 거고, z가 3인 경우도 되나? z가 3인 경우 한번 볼까? z가 3이면 x 더하기 2y는 1 되겠네.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z가 4인 순간부터는 안 되겠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보자고. 자, 이때 y가 0인 경우부터 y가 0이면 x는 1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얘가 1이면 8일 거고, 2면 6일 거고, 어디까지? 3이면 4, 4면 2, 5면 0 이렇게까지 있겠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자,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면 순서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10,0,0 이렇게 된 거야. 얘는 8,1,0인 거고, 6,2,0, 4,3,0, 2,4,0, 0,5,0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순서상이었던 거지. 지금 이 경우는 자, 그래서 똑같이 또 이 경우도 보면 y가 0이면 x는 7, y가 1이면 5, 2면 3, 3이면 1까지밖에 안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4가지, 여기 6가지, 4가지. 이때는 y가 0이면 x는 4, y가 1이면 2, y가 2면 0. 3가지.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다 하나씩. 자, y가 0이면 x는 1. 끝인가?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총 14가지 이렇게 된 거야. 자, 다음 문제. 5g, 10g, 15g짜리 저울추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개 이상씩 사용한대. 중요하지? 한 개 이상씩 사용해서 무조건 하나씩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사용해서 50g을 만들어야겠대. 그랬을 때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고, 저울추는 충분히 있고 같은 무게의 추는 구별하지 않겠대. 저울추가 충분히 있다라는 건 얘네를 뭐 30개, 40개, 50개 뭐 아무 키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야.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고. 자, 그러면 5g짜리가 A개, 10g짜리가 B개, 15g짜리가 C개라고 한다면 합해가지고 50g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5A 더하기 10B 더하기 15C는 50. 만족하는 A, B, C 값 찾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A, B, C는 어때야 되겠니? 0. 자, 의미 아닌 정수여야 될까? 자연수여야 될까? 의미 아닌 정수. 좀만 생각하고 있는 자연수. 자연수여야 돼. 왜 그래? 그 저기 저울. 한 개 이상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0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B, C는 자연수여야 될 거고, 약분하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10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문제네. 근데 의미 아닌 정수만 빠지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거 빼도 되고 똑같은 방법인 거니까 굳이 설명하진 않을게. 넘어갈게. 자, 다음 수용도라는 표현이 나와서 수형도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A, B, C, D 이렇게 하는 거를 수용도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 자, 어떤 문제냐? A, B, C, D 네 사람이 있고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상자에 넣어가지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의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 구해달래.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A, B, C, D 이렇게 우선 만들어 놓을게. A가 집을 수 있는 선물은 소문자 A, B, C, D 중에서 뭐뭐뭐만 가능해? 예? 자기 자신 거의 선물은 집지 말아야 된대. 다른 사람 거의 선물을 집어야 된대. 3개. 지금 A의 선물을 A, 얘의 선물을 B, 얘의 선물을 C, 얘의 선물을 D라고 한다면 A가 집을 수 있는 선물의 개수는 몇 가지야? 3개. 세 가지. B, C, D 세 가지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거야. 얘가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이렇게 쓸 거야.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오케이? 근데 이 두 가지는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썼어. 자, B인 경우 한번 볼게. A가 B를 짚었어. 그러면 그때 B가 짚을 수 있는 건 A, C. C, D 이렇게 세 가지를 짚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이때 얘가 B 짚고 얘가 A를 짚었어. C가 짚을 수 있는 거 그러면 D밖에 짚을 수 없겠지. C를 짚을 수는 없잖아. 자기 자신 거 짚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C를 집어야 될 거고. 자, 이때는 B랑 C를 집었어. 그러면은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A랑 D인데 얘가 만약에 A라면 얘가 D여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D여야 될 거고 얘는 A여야 되고. B, D였어. 그러면은 A랑 C 나왔으니까 얘가 C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A가 될 거고 얘는 C가 될 거고. 결국은 A가 B라는 걸 집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인 거야. 근데 A가 B를 짚었을 때 세 가지인 거니까 C를 짚었을 때도 세 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D를 짚었을 때도 세 가지.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지금 저 9가지가 저 A, D, C 3개, C, D, A 3개, D, A, C 3개 해서 9가지. 자, 다시. A가 B를 짚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A가 C를 짚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일 거야. 똑같아. D를 짚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세. 오케이, 9가지. 쌤, 그럼 예외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특별하게 예외가 있을 상황이면 그거를 간주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잖아. A가 B를 짚은 거랑 A가 C를 짚은 거랑 그러니까 A가 C를 짚었다고 하면은 이 C랑 B를 자리만 바꾸면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다음 문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고 얘를 1로 나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5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대. 그때 A3은 3이면서 AI는 I가 아니어야 된대.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봐봐. 얘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 5자리 자연수가 예를 들어서 37,254야. 그러면 여기서 A1이라는 건 3이라는 뜻이고 A2는 7이라는 뜻이고 A4는 5, A5는 4라는 뜻이야. 네. 지금 이 내용이. 근데 A3은 3이면서 AI는 I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 1, 2, 4, 5 이렇게 4개에 대해서 각 자리에는 자기 숫자가 아닌 숫자들이 나와야 돼. 그지? 그 중에 3은 제외하고 A3이 3이라고 했으니까 나 그래서 3을 그냥 안 썼어. 자, 그러면 1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뭐뭐 있어? 2, 4, 5 그지? 왜냐면 1이 올 수는 없고 3은 썼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2, 4, 5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을 테니까 그냥 조그맣게 썼어. 자, 얘가 2인 경우 어떻게 돼? 얘가 올 수 있는 건 1, 4, 5 이렇게 세 가지 오겠네? 와도 되겠네? 얘가 1이야. 그러면 얘한테 올 수 있는 건 5, 얘한테 올 수 있는 건 4. 얘는 1, 3 1호 남았으니까 5, 1 됐을 거고 1, 4 남았으니까 1, 4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9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오케이? 쌤, 근데 저 두 번째 있잖아요. 4, 5, 1 아니라 4, 1, 5 해도 4, 1, 5 해도 돼요? 자, 4, 1, 5야. 그러면 여기가 5네.
5네. 그럼 이러면 안 돼. 봐봐. 잠깐만 봐봐. 우리 이렇게 나온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2, 1, 3, 5, 4라는 숫자야. 21,354. 그러면 세 번째 3 됐고 앞에 1번째는 1이 아니고 2번째 2가 아니고 네 번째 4 아니고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1, 2, 3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웃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1,231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웃한 거야. 연속적으로 있는 거를 이웃한다고 표현을 해. 이렇지 말래.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하면서 이웃한다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이웃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고 그거에 관련된 그 스킬을 쓰지는 않을 거고 그냥 연속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거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하다라는 표현 나왔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자, 아무튼 이웃하지 않아야 되고 5자리 자릿수 만들 건데 만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되겠대.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얘랑 얘는 같아야겠대. 그러면서 이웃하지 말래. 자, 얘랑 얘가 1인 경우 있을 거고 2인 경우 있을 거고 3인 경우 있을 거야. 그러면은 2인 경우랑 3인 경우는 똑같겠네. 특별한 경우가 없을 테니.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줄게. 이것만 구하고. 오케이? 예. 자, 1, 1이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2, 3, 2랑 3. 3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니? 1, 3 와도 되나? 여기 1이 와도 되고 여기 3이 와도 돼. 2가 올 수는 없어. 이웃해지는 거니까. 자, 얘가 1이 됐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3. 3, 1은, 아니 2는 2 돼. 2 돼. 이렇게. 왜냐면은 전부 또 일부 사용하려잖아. 안 사용이 된단 말이야. 자, 이때는 여기 올 수 있는 건 1이랑 2가 있는데 1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웃한 거니까 안 되고 여기는 2밖에 안 돼. 결국은 몇 가지? 3가지. 3가지 경우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지금 2가 온 경우 이랬어. 그러면 3이 온 경우는 어떨까? 똑같겠지. 그치? 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3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해서 이렇게 1, 1인 경우는 6가지야. 그러면 2, 2인 경우도 6가지, 3, 3인 경우도 6가지. 총 18가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수용도라고 표현을 해. 오케이? 자, 문제 봅시다. 근데